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회화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배워왔던 내용을 앞에 있는 개념만 살짝 바꿔서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을 지금 한번 보면 알겠지만 앞에서 배웠던 것 같죠? 앞에서 우리 관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관점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면 될까요? 어떤 걸 배웠나요? 앞부분에서? 그렇죠? 거시적 관점. 거시가 있으니까 또 뭐? 미시적 관점. 배웠던 거 기억나죠? 거시적 관점에는 두 가지 뭐? 그렇죠? 밑에 있는 기능론 그리고 갈등론적 관점.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하여튼 기억나죠? 근데 앞부분에 할 때는 우리 사회화가 아니고 뭐였어요?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돌려본다면. 근데 지금은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사회화를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돼요. 즉 우리 사회화가 뭐였나요? 배우는 거였죠. 필요한 것을 배우는 과정, 배우는 것. 이게 사회화인데, 그러면 이 사회화를 보는 관점을 마찬가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기능론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기능론 하면 선생님이 무엇을 떠올리라고 했나요? 기억나나요? 제기능을 한다라는 거니까 떠올려야 될 게 조화, 협동, 균형. 이걸 떠올리면 돼요. 기능론 하면. 갈등론 하면 벌써 이게 답이 나와 있죠. 긴장, 대립, 투쟁. 이걸 떠올리면 돼요. 우리 앞부분에서는 구성원들의 조화, 협동, 균형이었고, 여기는 구성원들, 특히 구성원들 어떻게 나누었나요? 어떻게? 지배와 피지배로 나누었죠. 지배와 피지배의 긴장, 대립,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사회화를 보는 기능론적 관점, 즉 배우는 과정인데 배우는 것이 조화, 협동, 균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이 기능론입니다. 사회의 조화, 협동, 균형. 그러면 배우는 것들이 왜 조화, 협동, 균형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즉 사회화, 배우는 내용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모두가 모여서 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즉 구성원들 모두가 배워야 되는 내용, 즉 지식, 기능, 가치 이런 것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했어요.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걸 배우면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배우자라고 만들어 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배우게 되면 개개인의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되겠죠. 왜? 모두가 합의해서 이걸 배우자 했고, 그런 것을 배우다 보니까 개인이 사회에 잘 적응될 거예요. 결국에는 개인을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면은 사회는 유지, 통합, 즉 조화, 협동, 균형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맞죠? 이게 기능론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조화롭고 협동적이고 균형적이고 적응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회화 시키면 되겠죠. 사회화. 다시 가르치고 배우면 될 겁니다. 즉 치료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쁜 짓을 해서 사회에 적응 못해서 감옥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가두어 두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인성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사회화되지 못한 사람을 치료시켜서 다시 사회화시켜서 우리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사회화를 보는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갈등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긴장, 대립, 투쟁이래요. 즉 배우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긴장, 대립, 투쟁을 가지고 온대요. 왜? 왜 그럴까요? 배우는 내용이 어떻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들은 누구한테? 지배층한테 유리한 내용이다. 즉 지배층한테 유리한 내용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배계층은 다시 지배를 하게 되고 피지배계층은 다시 지배를 받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권력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배계층한테 유리한 내용.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은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워오고, 그렇지 못한 피지배계층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대요. 결국에는 영어를 배우는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지배계층한테 유리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사회화라는 것은 기득권을 보장하게 되는 거고 불평등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특히 어떤 사람들? 피지배계층들. 결국에는 피지배층들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 대립, 투쟁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이 사회화에 대한 내용들을 지배계층한테 유리한 내용 아니고 모두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자라고 했을 때 지배계층이 그래 만들어 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지배계층은 안 뺏기려고 할 거예요. 피지배계층은 빼앗으려고 할 거고, 방법은 사회를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불평등한 구조 자체를 뒤집어 엎는 개혁, 아주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다 리셋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능론은 리셋이 아니죠. 기존에 만들어 놓았는 거 모두가 합의했으니까 거기에 적응해라 라는 거고, 갈등론은 다 싹 갈아엎어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싹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들자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보는 관점은 일단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 갈등론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자, 미시적 관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아까 사회화가 배우는 거,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배우는 게 상징을 통해서, 우리 상징은 문자, 언어 이런 거였죠. 상징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대요. 몸짓 이런 것도 다 상호작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아를 형성해서 사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루어지는 과정, 상호작용이니까, 그리고 개인한테 갖는 의미, 이런 것을 강조해서 사회화되어 간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밑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거울자, 쿨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거울 보죠?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할 거예요. 맞죠? 자, 화장을 하고 딱 갔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정말 예쁘네. 그 립밤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칭찬해주면은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그런 형태의 화장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왜? 가니까 주변 친구들이 예쁘다고 해주고 잘 봐주니까.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반응의 긍정적인 반응이라면 이거는 하면 되겠구나. 근데 부정적인 반응이라면 이거는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자아가 만들어질 겁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사회화되어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상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 거울을 우리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타인. 즉 타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아를 형성해 간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은 이 거울을 일반적인 다른 사람,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했는데, 보편적인 기준 딱 정해져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게 봐주네. 그럼 그 행동을 더 하고, 나쁘게 봐주네. 그 행동을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요한 타자는 나한테 중요한 다른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다른 사람은 누가 있나요?
부모님, 아주 친한 친구, 뭐 학교 담임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그 중요한 사람들이 나한테 나랑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칭찬을 하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혼을 내네 한다면 칭찬받는 행동을 더 하고 싶고 혼을 받은 행동은 덜 하게 되는, 그래서 자아가 만들어진다. 자, 이게 중요한 타자에 반응을 해서 내 자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결국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한테 갖는 의미를 강조해서 내 스스로가 자아가 만들어지고 사회화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책에는 없지만 EBS에도 다루고 있고 앞에 내용에서 배웠던 것을 조금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이해하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